자, 이제 2차 방어의 면역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2차 방어의 면역. 자, 여러분 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2차 방어는 후천적으로, 그죠? 태어난 다음에. 왜 다음이냐면 항체를 만들게 하는 병원체를 항원이라고 하는데, 항원이 들어오면 그걸 탐색한 다음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병원체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맞도록 만드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구두 가게에서 수제화를 만드는데 손님의 발에 맞추어서 구두를 제작해. 그럼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구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손님이 들어온 다음에 그 발에 딱 맞도록 만들잖아요. 여기서 2차 방어는 항원에 특화된 항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항원의 종류가 100가지야. 그럼 100종류에 따라 항체의 종류도 100종류를 만드는, 그렇지, 맞춤형. 여기서 맞춤형 제작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그렇죠, 특이적이다. 다시 여러분, 특이적이라는 말은 잘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다르게 제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왜? 손님마다 발이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발등이 높고 어떤 사람은 칼발이야. 발은 얇지만 길쭉하고 또는 발에 볼이 넓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구두를 제작하는 맞춤형 신발처럼 항원이 A이면 그것에 맞는 항체 알파를 만들고, 항원이 B가 들어왔으면 손님 이거 신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 발에 딱 맞도록 다른 신발을 제작하니까 항체의 종류는 항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는 엄마 몸에서 물려받은 항체를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까지는 엄마 항체로 병을 이겨내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6개월까지는 병에 잘 안 걸려요. 엄마의 항체를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처럼 병을 잘 이겨내는 거야. 오래 산 사람처럼. 그러나 6개월이 지나는 순간 이제 모든 항체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럼 아기는 어떤 항체를 만들겠어? 그때부터 몸에 들어온 그 항원에 맞도록 항체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항원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만드는 거니까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야. 후천적. 그죠? 태어난 다음에 항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춤형 제작, 항체를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 몸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이 됐어. 왜 항체가 그 몸 안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으니까 만들어졌겠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더 이제 길게 하게 되면 결국에 백신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요즘에 한창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감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많이 알고도 있을 거야. 자, 그 내용까지, 백신이 어떻게 해서 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지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해야 되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B세포, T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T세포와 B세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몸 안에 항원이 침투하면, 자, 여기 막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막 이렇게.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빨리 알아채는 애가 바로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대식세포가 이 난리 난 상황을 제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어머,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렇게 달고 다녀. 얘들아, 난리 났어, 알려주는 거야. 마치 그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이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막 옷을 해 입잖아. 그런 것처럼. 그럼, 호랑이 잡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세균 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면 이걸 알아채는 귀염둥이가 있어요. 이걸 알아채는 쪼꼬맹이 세포가 있어요. 얘를 이제 보조 T 세포라고 하는데 보조 T 림프구예요. 그러니까 대식 세포가 세균을 잡고 매달고 다니는 어떤 물질을 보조 T 세포가 이렇게 보면 얘가 활성화돼. 막 반짝반짝 빛나. 그럼 얘가 T 세포랑 B 세포에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T 세포는 얘가 알려준 이 정보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상처난 또는 감염이 된 이미 병든 세포를 해치우게 돼, 없애. 그래서 감염된 세포, 이거 자기 세포예요. 이걸 제거해버려. 자, 그다음 보조티가 B 세포에게 연락을 해주면 이때는 이 과정은 좀 여러분 자세히 알아놔야 돼. 얘가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지면서 두 가지의 세포로 변신. 자, 두 가지의 세포로 변신. 내가 좀 얘는 다르게 그릴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까요? 별로 차이가 없네. 다시. 동그랗게. 네. 얘는 이제부터 막 뭘 만들어요.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항체야. 그래서 항체를 생성해.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야. 어디로 분비해? 체액으로 분비해.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세포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얘 메모리야. 기억세포. 기억을 담당해요. 그러면 항체를 만드는 이 세포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서 형질세포예요. 형질세포.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면 이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 거지. 얘가 체액으로 분비되는 순간 이제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기억세포는 참 재미있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지금 보면 이 세균이 처음 들어온 거거든? 이게 1차 침입이라고 해봅시다. 자, A의 1차 침입인데요. 똑같은 A가 두 번째 들어오면, 자, A가 두 번째 들어왔어. 2차 침입이야. 그러면 이 앞의 과정이 다 필요 없이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A에 대한 정보로 얘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나 알아. 자, 변신 둘로 나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또 항체를 막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기억만 해. 다음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형질세포가 또다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A라는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랑 두 번째 들어왔을 때랑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 이걸 이야기로 꾸며보면 이렇죠. 자, 봐봐. 자, 호랑이가 쳐들어왔다고 해봐. 마을에 호랑이가 쳐들어왔어. 자, 호랑이가 그랬더니 호랑이 사냥꾼이 잡아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막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쪼매니 티가 어머, 우리 마을에 호랑이가 쳐들어왔네. 호랑이가 또 오겠네. 이제 호랑이 떼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쪼매니 티가 태식이라고 해보자. 태식이가 자기 형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야. 태식이, 얘는 태백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 잡는 애, 태백이. 그 다음에 얘는 범구. 비니까 범구. 그럼 태식이가 태백이한테 알려줘가지고 얘는 호랑이 그 떼들이 온 곳에 가서 이미 병든 우리 아군과 또 호랑이를 다 제거해줘요. 그 다음에 쪼매니티가 알려준 범구는
지능형 군사야. 그래서 호랑이는 이러니까 호랑이한테 맞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물로 잡을까? 그럼 그물을 제작하는 거지. 그래서 범구가 둘로 딱 분신술 둘이 된 다음에 하나는 그물을 막 짜고 하나는 호랑이에 대해서 막 적어 놓는 거지. 적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호랑이를 처치하고 얘는 호랑이에 대한 기억을 잘 담아두었다가 호랑이가 또 침입했어요. 두 번째 침입했어. 그러면 나 알고 있지. 그물로 되더라. 그럼 얘는 바로 그물을 만들어서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비유가 좀 어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 A가 두 번 침입했을 때 처음에 항체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이거 1차 면역이라 그래요. 두 번째 침입했을 때 항체를 만드는 것을 2차 면역이라 그래. 2차 면역. 둘 다 항체를 만드는 건데 요 만드는 양 그리고 만드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자. X축에는 시간, Y축에는 항체 양을 표시할 건데 자, 어떤 날 A라는 병원체가 쳐들어왔어. 자, A의 1차 감염, 침입. 똑같은 애가 두 번 어느 날 두 번째 들어왔어. 그럼 내 몸에서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A가 처음 들어오면 생각해봐. 대시기가 잡아먹고 가죽을 걸치고 다니면 쪼매니티, 보조티가 태백이랑 범구한테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범구는 막 무기를 개발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 무기가 바로 항체잖아. 그러면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돼요. 시간이 꽤 걸려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물을 짜야 돼. 그러면서 막 그물을 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만드는 속도도 비교적 느리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긴 하지만 처음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만드는 속도도 느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양도 적지. 자, 이것은 이제 항원을 물리치면서 파괴돼서 없어질 텐데 두 번째 침입을 했어. 똑같은 아이야. 자, A가 두 번째 침입을 했어. 그러면 요때 이 몸 안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A의 그렇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기억세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빨리 분석해서 무기도 파파파팍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파파파팍 하고 만들 수 있어요. 응? 이렇게 우리 몸은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만들어내는 항체의 양. 자, 봐봐. 양. 다르죠? 또 여기 기울기는 속도란 말이야. 속도가 달라요. 자,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적은 양, 느리게. 그러나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많은 양.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서 물리치는 이러한 방법을 1차 여러분 면역, 병을 이겨냈으니까 면역.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르죠. 빠르게 많이. 그래서 2차 면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좀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아니 2차 면역은 항체를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병을 확 하고 물리칠 수 있겠지. 면역력이 강해진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
그럼 잔병 치레를 많이 했다고 해봐. 그럼 어른이 돼서 그 옛날에 겪었던 그 병원체가 또 들어오면 그 어른은 어떻겠어요? 몸 안에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그 기억세포로 확 다 물리쳐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하다, 병에 잘 안 걸린다. 어릴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 병에 잘 안 걸리더라. 그래서 애기는 막 키워라, 지저분하게 키워라, 막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 되게 재밌는. 자, 지금부터 이제 심각하고도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요. 아, 그러면 기억세포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기억세포, 그치? 몸에 기억세포가 있으면 결국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네. 이걸 이용한 게 백신이에요. 백신. 그럼 여러분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몸 안에다 넣어줄 때 무엇을 넣어주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면역력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겨내야 할 그 병원체를 넣어주는 거야. 자,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 위에다 겹쳐서 써볼게요. 자, 우리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 안에다 넣어줘. 자, 접종! 그럼 몸에 뭐가 생겨? 기억세포. 그럼 막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어. 그럼 나는 몸에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은 양의 항체가 빠르게 물리쳐주니까 그 코로나19에 안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1차 주입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백신인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몸 안에 집어넣어줄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 또한 병을 걸리게 하는 거니까. 선생님 이쪽에 있는 게 더 잘 보이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어떤 상태로 넣어줄까? 자, 어떤 상태로 넣어줄까? 이 바이러스를. 자,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싱싱하고 멋진 코로나로 넣어줄까요? 그거 잘못되면 이 아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그쵸?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구한 다음 그것을 막 부셔가지고 이 몸 안에 이런 물질들이 조각조각 나도 몸 안에 들어가서 항원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게 부수어서 넣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몸체를 온전하게 다 넣어주기는 하지만 얘를 약간 시들시들하게 기운을 잘 못 쓰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기도 해요. 어쨌든 얘는 살아있는 거고 얘는 죽은 거잖아.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의 종류는 이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항원을 넣어주긴 하는 건데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몸 안에 넣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온전하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물질만 만드는 거지. 그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만. 자, 우리가 백신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 수는 없고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약화시킨 항원, 이게 중요해요. 약화시킨 항원을 1차 주입을 해서 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네, 백신이에요. 백신. 여러분, 백신 영어인데요. 백신, 이렇게 백신. 이가 있나? 이가 없는 것 같다. 백신, 이렇게요.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지우고. 자, 백신은 이렇게 몸 안에 항원을 약화시킨 항원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주사가 바로 백신이다. 따라서 백신을 맞으면 몸에 기억세포가 생기니까 병원체가 직접 진짜 들어왔을 때 병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예방책이 되는 거지. 예방.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되는 이유는 뭐다? 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구분하는 지금 총체적으로 2차 방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내 몸을 지켜내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2차 방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